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우 운용력 만나보시죠.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그 흥분과 공포의 통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매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을 팔거나 또 살 때 같은 경우에도 뭐 30분, 1시간만 뒤돌아 놓고 보면은 내가 그 매매를 왜 했지? 내가 왜 그 시점에 그 종목을 팔았지? 또는 왜 그 시점에 따라서 그 종목을 샀지 하고선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경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보통 내가 참 멘탈이 부족하다, 나는 정신력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멘탈 요인, 정신력 요인이 아닌 신체적 요인, 육체적 요인, 이런 면들에 상당히 이유가 있다 하는 면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준우의 투자론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주제는 흥분과 공포의 통제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 하나씩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하고 낯선 내용들은 아니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차분차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그 감정과 관련된 우리가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면 역시 감정이죠. 감정과 관련된 자율신경계에 있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옛날에 아마 생물 시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협력을 해서 신체 내부의 환경에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게 이 두 신경의 두 신경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간단히 지금 본다면은, 교감신경은 신체가 갑작스러운 운동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 내지는 분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위급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대비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교감신경이 되겠고요. 부교감신경은 뭐 위장관의 분비 내지는 연동운동, 촉진, 그리고 에너지, 신체에서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장하는 작용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있어서는 위기 시에는 어떤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뭐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예를 들어 갑자기 분봉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혹은 뭐 매도 내지는 매수를 상당히 고민하게 하는 어떤 변동성들이 나타난다 했을 때, 이런 위기 시에는 교감신경이 반면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기에 있을 때, 안정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 교감신경에 있어서의 흥분을 느끼게 된 것은 이 위기 대응 능력 향상, 몸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감신경의 흥분은 이 심폐 기능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반면에 소화 기능은 감소시키게 되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일단 교감신경이 흥분을 느끼게 되면 이 근육의 세동맥이 확장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가 되고, 피부와 소화 간의 미세 동맥은 상당히 수축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교감신경의 흥분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들을 뭐 그림으로 지금 본다면은 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부교감신경, 그리고 오른쪽이 교감신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 일단 뭐 동공이 확대가 되겠죠. 동공이 확대가 되고, 또 침분비, 침샘에 있어서는 침분비가 억제가 되고, 심장에 있어서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허파에 있어서는 기관지가 넓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에 있어서는 위장관의 뭐 꿈틀 운동과 소화액 분비를 상당히 억제하는, 소화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억제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간에 있어서도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변환시키는 양상, 그리고 콩팥과 위샘 있어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배됨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떤 시세 변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다, 또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겠다 하고선 뭐 그 종목의 차트와 또 현재가를 막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막 대량 거래 속에서 막 이 변동성도 막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이 한 처음 5분, 10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때는 뭐 나름대로 냉정하게 평정심을 갖고 보시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떤 예를 들어 흔히 뭐 분봉을 깼다, 이평선을 깼다 하고선 강하게 투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 사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들도 어떤 봉을 강하게 뚫고 넘어가고, 이런 양상들 속에서 주식 매매 버튼을 누르는 데는 이 스트레스 요인도 상당히 큽니다.
예,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누적된 스트레스가 나의 몸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뇌동매매를 또 하게 된 거죠.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겠고요. 이 방광에 있어서는 방광의 수축을 또 억제하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이 교감신경의 흥분은 이 어떤 신체 그리고 감정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수분이 오늘의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수분은 물이죠. H2O 물입니다. 수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신체의 치밀한 계산의 산물이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신체에서의 자동스러운 이 메커니즘으로 치밀하게 계산이 돼 갖고 이 수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양상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위기 시에는 상당히 위기를 느끼는 시점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위해서 뇌 활동을 강화시켜야 하고 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근육의 능력들을 뭐 향상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강화를 통해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이런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혈액순환은 혈액의 양과 점도에 좌우가 되는데 그 중에 이 혈액 속에 혈장의 약 55%를 차지하는 혈액 속의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된 거죠. 수분이 부족해질 경우 어떤 긴장의 상태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에서는 수분이 굉장히 이탈이 몸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억제 양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혈액 순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혈관 내에 수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한마디로 물 마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에 노출돼서 그거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몸에 작용이 될 때는 물을 마셔줘야지 이게 신체에서 그 부정적인 기능들이 발생이 안 되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냉정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수분 부족 시의 신체 반응은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냐면 일단 몸에서 이제 물이 부족해진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갖고 몸에서의 물이 부족해진다 할 때는 소화기 분비, 즉 뭐 침이나 위액, 담즙, 이자액, 장액 이런 쪽들을 억제시키는 신체 반응이 발생됨으로써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 위염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보유한 종목이 빠진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싶었는데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막 올라간다. 이럴 때 소화불량이 느껴진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식에서 이런 상황들에 계속적으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오랫동안 노출이 될 경우에는 만성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상당히 요인들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혈액 순환의 증대를 위해서는 혈액 순환 증대를 위해서 몸에서 혈액량이 증가되고 또 심장 박출량이 증가되고 혈관이 수축하는 이런 기능들은 필연적으로 혈압의 상승을 유발시키죠. 즉 혈압이 오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좋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특히 연령대가 높으실수록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서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된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건강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즉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양상들로 전개가 되고요. 이 또 매매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또 이 부분이 되겠죠. 감절 조절 능력을 한 번 상실하게 되면 일 중에도 한 번 딱 상실하게 돼요. 한 번 상실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서 갖고 이제 머리가 한번 이제 훅 하고 달아올랐다 이런 면들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물에 기름을 붓듯이 흥분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장중에도 막 몇 번씩 뇌동매매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손실이 그냥 1%, 3% 이런 것들이 막 누적되면서도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고 여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은 수분 공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물을 옆에 두고선 물을 항상 마셔야 된다. 비치를 해놔야 마시지 또 그렇죠. 그 탈수에 있어서의 또 다른 원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들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뭐 병원 가면 의사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되겠죠. 저염식 식사. 항상 소금기가 굉장히 적은 식사를 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주식 투자자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저염식, 지나치게 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너무 저염식 식사를 함으로써 체내 염분이 부족하게 되는 그것도
탈수, 몸에서 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몸에서도 어느 정도의 체내 이 염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염분이 너무 적어진다 하면 혈액에 있어서, 체내에 있어서 자꾸 물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이것도 저염식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운용형님, 예. 그러면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주식을 못하면 돈도 잃지만 건강도 잃는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뿌잉뿌잉 장세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내 머리와는 다르게 손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 많이 겪으시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매매를 했을까? 지나고 나서 바로 그날 오후장에 바로 오전장에 했던 매매를 반성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예방 방법들을 또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방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걸 단순히 감정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은 오히려 계속 이 매매에 있어서의 굉장히 마이너스 핸디캡 요인들을 계속 가져가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의 멘탈이 부족하다, 나의 정신력이 부족하다 하는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된 멘탈이 부족하게 된 근본 원인에 있어서는 신체에 있어서의 이 메커니즘,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을 통제해주는, 즉 신체적인 요인들을 아주 매매에 있어서의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들이 되겠는데, 그와 같이 내가 매매에 집중하고 매매에 있어서도 항상 냉정함을 잃지 않는 환경들을 만드는 요인들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교감신경의 흥분 통제, 교감신경이 흥분하지 않도록 가급적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흥분할 상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즉 예를 들면 물리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거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들어갈 때도 그냥 뇌동에서 무조건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그죠? 그 종목을 갖고 있음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흥분을 하기보다는, 공포와 흥분보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죠. 오늘 외에 나머지 날들의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즉 그러니까 매매를 내가 잘 못한다 싶으면 아예 명준우 운용형한테 이름을 그냥 맡겨버리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들도 되겠죠. 그리고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충분한 수분의 섭취, 즉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책상 옆에다가, 모니터 옆에다가 물을 항상 비치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사무실 컴퓨터 옆에는 항상 물이 충분하게 비치가 돼 있고, 또 도라지 간 물 이런 것들도 비치를 해놓고 충분한 수분을 옆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조금이라도 몸에서 약간 반응이 나올 때는 무조건 물을 마셔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체내 염분 유지. 즉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저염식도 필요는 하겠지만, 오히려 지나친 저염식은 여러분들한테 독소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겠고, 이 외에도 또 몇 가지 팁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과음입니다. 주중.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이 시장이 열리죠.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에 과음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음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음을 하면 다음 날에 몸속에서 이제 체내 수분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능들이 막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기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내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제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음도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무실 내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환경 내에 건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수분이 낮은 공기 중에 이럴 때에도 탈수가 몸에서 쉽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력을 잃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 화분을 많이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그 사무실에는 충분한 화분을 갖다 놓고, 그 화분은 가급적이면 물을 자주 주는 화분이면 더 좋은 거죠. 물이 적정 수량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화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난 화분보다는 오히려
뭐 고무나무나 이런 식의 나무 화분들이 난화분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공기 중에 항상 어느 정도 수분을 또 유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하는 것, 이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들. 우리가 단순히 멘탈로만 생각하는 요인들인데 그 멘탈로만 생각하는 요인들 안에는 이와 같이 신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또 매매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것들 되겠고요. 오늘은 상당히 색다르게 명준우의 투자론 5번째 시간, 이와 같은 결론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또 레전드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나의 주식 투자를 할 때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나의 신체의 변화들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마인드 컨트롤까지 이런 부분들 오늘 또 짚어봤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우 운용력이었고요. 오늘 오전장은 이렇게 지수는 잠잠한 가운데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한 모습인데 지금 코스닥이 또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0.3%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장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